한참 엄청 젊은 사업가로 성공했잖아요. 내가 네.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번 거예요? 한 달에 매출이 거의 연매출이 그래도 10억은 완전 다 남는 거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조한청입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 세부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뒤에 보이는 건 그 중에서도 막탄 비치라는 곳인데요. 이곳 세부에서 기업 활동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 이기현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필리핀 세부에서 이제 해저호핑이라는 업체와 그리고 위오션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저호핑보다 더 큰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이제 위오션이라는 이런 공간을 지금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에게 바다로 가는 길을 안내해드리고 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로 필리핀에 오게 되셨고 그리고 오늘날 이 해저 커핑이라는 사업 어떻게 이어지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곳에 오게 됐던 거는 진짜 그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부분의 삶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대기업 취직해서 아기 낳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의 삶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숨이 막히고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뭔가 해외로 나는 나가서 젊었을 때 한번 뭔가를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닌 진짜 특별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해외를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도중에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런 해외를 보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곳 세부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고생을 하면서 네. 진짜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벌면서 한 1년 반 정도를 이제 그렇게 처음에 세부의 삶을 시작해서 진짜 어쩌다 보니까 눈 감았다 뜨니까 지금 이제 딱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세부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아르바이트가 됐건 아니면 생업이 됐건 네. 박봉에 일을 했었는데 그쵸. 또 어느 순간 또 흘러 가다 보니 이제 어엿한 기업을 운영하는 뭐 중견 사업가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중견 사업가라고 하시면 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이곳에 오게 된 거는 되게 우연한 계기로 일단은 뭐 대학교에서 뭐 이런 MOU를 맺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오게 됐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학점 인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서 25살 때 제가 군대를 또 면제를 받았습니다.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래서 25살 때 이곳에 오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살게 된 건데 한 9년 정도. 처음에는 그러면은 여기 왔을 때 네. 이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사업성이 있겠네, 내가 또 한국인이지만 여기서 자리 잡고 사업해도 해볼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워낙 어렸었고. 네. 근데 그런 건 있었죠. 뭔가 여기는 인건비라는 게 일단 워낙 한국에 비해서 너무 싸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하는 거를 하면,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 거를 하면 되게 한국 사람들한테 할 거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수익도 더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이게 실제 수입은 한국 고객 또는 뭐 외국 관광객들이니까 충분히 수입을 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코스트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더 저렴할 테니까 그게 사업적으로 해볼만 하겠다 그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게 필리핀 그러면 물론 뭐 영어를 주로 쓰고 저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필리핀에서 나고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한국인으로서 해외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한국에서의 뭐 직장 경력이라든가 사회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없습니다. 굉장히 용감하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해봐서 잃을 게 없어서 조금 더 용감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 나이도 어렸고 돌아가서 제가 뭐 직장 다녀본 적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실 처음에 이거였었는데 가다 보니까
자다가 딱 눈 떠보니까 갑자기 이만해져 있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어려서부터 계속 운동을 이제 좋아하고, 그리고 꿈이 원래 체육교사였었고, 예. 고3 때까지 운동을 계속 했었다가 이제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약간 좀 관두긴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떻게 뭐 겹치고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네. 저랑 잘 맞는 이런 호핑업을 차려서 이렇게 잘 됐었던 것 같고. 그죠. 이 수상 스포츠인데 이렇게 동남아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고. 한국은 아무래도 사계절이라 겨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또 사업화한다는 거,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 기회가 보이니까 네. 할 수 있었고, 그게 성공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젊은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했단 말이죠. 그때 뭐 수입은 한 얼마나 됐나요? 한 연매출이 한 10억 가까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제가 한국에서 뭔가를 좀 해보니까 연매출 10억이라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완전 다 남는 거네, 그러면.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팬데믹 때 네. 다들 뭐 본인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관광 산업이 뭐 계속 지속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은 뭐 손 놓고 있을 때 본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지금 오자마자 3월에 와서 겸손하게 얘기하신 거지만 지금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어떤 준비를 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2년여의 기간. 한국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3달 정도 딱 이 정도 3달 정도면 끝나겠지 이러고 직원들한테 뭐 월세 막 이런 거를 3달치를 다 내고 왔어요. 직원들 봉급도 3달치를 다 주고. 그리고 맞다. 이게 혹시나 길어질 수 있으니 저희 차에다가 쌀을 2톤을 넣어놨어요. 애들 이제 혹시나 이러면 나눠주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들어와서 우리 한국 직원들이 저희 집에 다 살았어요. 금방 끝날 줄 알고. 한국에 다 한국 직원들이 한국으로 같이 가서 다 같이 가서. 거기서 합숙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쌀은 왜 쌀? 이 나라는 먹는 게, 그러니까 애들이 돈이 없으면 먹지를 못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게 사태가 심각했었으니까 애들이 진짜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일단 쌀을 혹시 이거는 최후다. 진짜 힘들 때 너네가 이거 빼 먹어라. 그런 거구나. 네, 이 봉고차에다가 이렇게 쌀을 1톤이구나, 1톤. 네. 1톤을 이게 채워놓고. 이제 근데 그게 나중에 진짜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때 그래도 내가 그거라도 남겨놓고 오길 잘했구나. 한국에 합숙해서 같이 갔던 그 직원들은 이제 지금 이제 함께하고 있는 아까 그 어제 같이 나갔던 그 이제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을 제가 2년 동안 합숙한 건 아니죠. 2년 동안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을 부모님께서 비워주셨어요. 애들이랑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부모님도 너무 길어지니까 방을 하나 계약해서 그쪽으로 다 옮겨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술집이랑 헬스장을 이제 그때 준비를 했었어요. 한국에서 해보려고. 한국에서 한번 해보려고. 네. 그냥 뭐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끼리 하나 뭐 만들어 놓자. 그렇지. 이 마인드였는데 네. 술집 오픈하려니까 갑자기 팬데믹 심해져가지고 술집 다 9시인가 문 닫는 거 생겨서 술집 계약금 날려. 그리고 헬스에 꽂혀 있어가지고 막 살 뺄 때였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한번 해보자 이러고 또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헬스장 또 문 닫네? 그래서 계약금 또 날려. 약간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남은 이제 돈으로 네. 두피문신이라는 걸 두피문신. 네. 했는데 그게 대박 터졌어요. 생각보다 너무 대박이 터져가지고 네. 다행이었죠. 그 팬데믹 풀리면서 하나씩 문 열리는 걸 보면서 보니까. 이제 제가 두피문신 할 때 되게 모든 신념을 다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해왔던 사람인데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일인데 근데 그걸 돈을 하게 잘 됐구나. 벌구나. 근데 그때 느꼈죠. 이게 돈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해외에 문 열리는 데 가서 돌다가 세부가 열리면 나 세부로 그때 들어오면 되겠다. 이래서 저는 혼자 세계 여행 떠나려고 했거든요. 그냥 유튜브 찍으면서 혼자서 이제 팬데믹 여기 풀렸습니다. 약간 이런 거 하면서 그냥 혼자서 다니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웬걸 갑자기 풀린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순간 갑자기 세부가 열렸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 있네요. 내가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정말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렇죠? 행복하다. 그런 얘기겠네. 그러면
이제 해외 사업에 네. 있어서 물론 본인이 한국에서의 사업 경력은 그다지 없다 해도 네. 뭐 한국에 들어가서도 이런저런 것도 알아보기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해외 사업이 갖는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건비. 여기 보통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한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명 쓸 거를 2명, 3명 써야 돼요. 실제로. 그렇구나. 굉장히 낮은 건데요. 어떻게 생활이 되죠, 그들은? 근데 이 나라가 또 팁 문화가 좀 그냥 완전히 자리 잡힌 나라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는 받는 거는 그냥 진짜 집에다 갖다 주고 이제 팁으로 매일매일 그냥 이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어제 저도 보니까 거의 이 도와주는 사람들, 필리핀 네. 현지인들이 한 10여 명? 그러니까 손님이 한 배에 탄 게 한 3, 40명 되면 거의 한 2대1 정도 비율인 그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와, 그 사람들 이렇게 일 시키는 것도 뭐 문화적인 거, 뭐 언어야 뭐 그렇다 쳐도 여러 가지 정서적인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뭐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단은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딱 단정 짓기엔 좀 모호하지만 그런 지금 저희와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그냥 집에서 학교도 못 나온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지금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처음에 지금 호핑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그런 이제 도우미 헬퍼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는 시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뭐 시급이 뭐 지금 미니멈 뭐, 그렇죠? 9,000원 뭐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는 법적으로 1급이 정해져 있어요. 1급, 네, 일급, 하루 네, 일당 하루 일당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이 채 안 돼요. 시급이네 우리나라. 네, 일단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제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부자야. 얘네들은 내가 얘네 거 훔쳐 먹어도 돼.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 필리핀 네, 그 일하는 문화 자체가 그래요. 문화가 이해를 하는 게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저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밥을 먹거나 이러면 예. 이제 누군가를 뭐 음식을 줘도 남은 거는 이제 안 주잖아요. 다 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깨끗하게 먹거나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 나라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막 이게 깔끔하게 먹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 다시 자기한테 주는 거를 굉장히 고마워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것도 좀 되게 다른 문화인 것 같아요. 감사하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안 주면 좀 섭섭해하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사람들이 정말 흥이 많고 참 친절하고 착한 것 같아요. 이 정서가.